야구에서 아웃카운트 한 개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1루 쏩니다. 1루에서 아웃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만큼 수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는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과 상대팀의 전략과 분위기를 뒤바꿔 놓습니다. 막아야 이기죠. 수비를 한 번 실수하면 일단 저만 손해가 아니고 팀적으로도 손해고. 야수진의 호수비는 팀원들의 투지를 부르지만 실책은 투수의 컨디션을 방해하고 팀 전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수비는 아무리 잘하다가도 10개 중에 9개를 파인 플레이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역적으로 가요. 강팀들은 수비가 좀 강한 팀들이 변화가 때렸고요. 3루 잡았어요. 최고의 호수비는 환상적인 호흡에서 나옵니다. 끈끈한 수비의 원동력은 개인기가 아니라 응집력으로 똘똘 뭉친 팀워크로 좌우됩니다. 안 중요한 수비 위치는 없어요. 이제 야구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타격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타고난다. 그러나 수비는 만들어진다. 수비는 진짜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수비거든요. 수비가 강한 팀이 진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비는 에너지다. 수비가 공격은 흔히들 말하는 이 사이클이 워낙 심하다 보면은 어느 강팀이라도 공격 부분에서는 사이클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잘 나가는 두산이라든지 강팀들은 수비가 좀 강한 팀들이 지금 NC도 그렇고 보면은 아무래도 수비의 중요성이 이 페널티에서 장기레스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팅보다는. 몸쪽으로 가득 들어앉은 이흥년 포수 끌어당긴 타구 백핸드 그리고 야구는 흔히 투수 노름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야수의 도움이 없다면 투수 혼자서는 실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야수들은 타구가 안타로 이어지는 걸 막고 루상의 주자를 없애기도 합니다. 좋은 수비가 경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투수가 81개 투구로 27명의 타자를 삼진을 잡아낸다면 사실상 야수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야구가 포지션을 다 각기 가지고 있듯이 이유가 있는 위치잖아요. 그 중에 수비에 굉장히 큰 축을 잡아주고 있는 게 숏과 세컨 그리고 외야의 센터. 강팀을 만드는 조건, 센터 라인. 투수를 제외한 중심에 서 있는 야수들을 센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백선을 이렇게 던졌어요. 야수들 중 중견수는 가장 넓은 지역을 수비합니다. 좌익수와 우익수의 수비 위치를 조정해주는 외야의 리더죠. 유격수와 이루수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더블 플레이로 순식간에 2개의 아웃을 잡는가 하면 바깥쪽 밀어서 오중간으로 날려보냅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외야에서 날아오는 공을 중간에서 커트해 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그라운드의 허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포지션으로 뽑히기도 하죠. 게임을 해보면 센터 라인 쪽 공이 제일 가장 많이 갑니다. 가장 많이 가고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일단 유격수나 이루수 부분에서는 수비 폭이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죠. 중교수도 마찬가지고 수비 범위가 좀 넓어야 되겠고. 아웃 카운트를 잡는 주루와 수비의 기본, 바로 포스 아웃과 태그 아웃인데요. 땅볼 아웃의 경우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자의 몸에 직접 터치해야 하는 태그 아웃, 베이스만 밟아도 되는 포스 아웃. 태그 아웃과 포스 아웃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워줘야 될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자가 1루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되면 2루 베이스는 그냥 베이스만 밟으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스아웃 상황이 되는 거고, 도루 같은 경우에는 비워주지 않아도 되니까 태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주자가 모든 베이스에 있는 만루 상황. 타자가 페어 지역에 떨어지는 공을 치게 되면 1루 주자는 타자 주자에게 베이스를 내줘야 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2루로 뛰어야만 하죠. 베이스를 비워주기 위해 강제로 진루해야 할 때 포스아웃이 가능합니다.
야수 선택이 나오면서 포스아웃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사 1, 2루 상황에 3루수 땅볼, 세이프가 선언되는데요. 포스아웃은 반드시 공을 손에 쥔 채 해야만 합니다. 최주환 선수의 경우 다리 사이로 공을 잡았기에 성립되지 않았죠. 배트를 세웠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2루에서 주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진루할 경우 주자를 직접 터치해 아웃시키는 것이 태그아웃입니다. 주자 걸렸습니다. 돌아갈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베이스를 밟는 것만으로는 주자를 아웃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주자가 베이스에 닿기 전에 터치해야 하는데요. 태그아웃을 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3루. 이게 4구 공략입니다. 1루 쪽 땅볼. 공을 쥐지 않은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로 태그하는 것은 태그아웃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홈에서 태그아웃된 3루 주자.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납득하지 못했는데요. 공을 쥔 손이 아닌 몸으로 태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찬스를 롯데는 잡고 있고 예. 바깥쪽 3루. 글러브로 공을 쥐었더라도 주자의 몸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태그아웃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블 플레이 3개면 상당히 이길 수 없다. 더블 플레이 3개를 친 팀은 상대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에서 좀 아무래도 힘들죠. 9번의 공격 중에 더블 플레이를 3번씩이나 당했다라는 그만큼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효과적인 수비를 하기 위해 수비수들은 상황에 따라 위치를 조정합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수비 위치에서 타구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수비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변칙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왼손 타자 나오면은 뭐 투수 오른손 투수가 뭐 볼 구질이 볼 배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구 방향도 좀 뭐 왼쪽으로 한두 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오른손 타자면은 오른쪽으로 한두 발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고. 결국은 이제 상대 타자에 따라서 상대 타자가 풀히터냐 아니면 밀어치는 타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확률을 놓고 보는 거죠. 수비 시프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무사 혹은 일사의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시프트입니다. 평소보다 앞에서 수비하는 전진 수비인데요. 전진 수비는 심리적으로 타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비의 폭이 줄어들어 안타를 허용할 확률이 높지만 홈과 거리가 가까워져 홈 승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번트 수비를 대비한 시프트도 있습니다. 2012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은 100% 번트 시프트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1루수와 3루수가 타자 앞까지 전진하는 극단적 시프트. 그로 인해 3루수는 타구를 재빨리 잡아채 2루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었죠. 1루수, 3루수는 홈으로 대시해 번트 타구를 수습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유격수는 3루로, 2루수는 1루로 베이스를 커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주 보기 어려운 시프트도 있습니다. 주로 1점을 주면 패배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아주 극단적인 시프트인데요. LG 양상문 감독의 지시에 따라 중견수 박용택 선수가 수비 위치를 조정합니다. 잠시 후 5명의 수비수가 내야를 빙 둘러섰는데요. 박동원 선수의 스퀴즈 번트에 내야 5인 모두 앞으로 달려나왔지만 시프트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수비 시프트는 모두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승팀이나 강팀이 되는 조건 하나가 일단 물론 센터 라인이지만은 일단 포수가 좋아야 되고 명포수가 좀 A급 포수가 있어야 되고 키스톤이라는 부분은 저도 많이 키스톤 해봤지만은 이쪽이 강해야 더블 플레이를 하나 하고 못 하고 가는 성격이 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평범한 더블 플레이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못했을 경우에 투아웃에 뭐 4점 5점 나는 게 야구니까. 센터라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유격수와 이루수인데 유격수와 이루수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포지션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맡은 역할도 갖춰야 하는 조건도 다른데요.
유격수와 이루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핵심인 선수인데 방향이 순방향이냐 역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쪽으로 던져주는 거고, 이루수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반대 역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나 일반 분들은 이루수는 어깨가 조금 약해도 되고 유격수는 어깨가 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야 수비의 중심 유격수. 오른손 타자가 더 많은 한국 프로야구. 타구를 밀어치기보다 당겨칠 확률이 더 많죠. 때문에 유격수는 많은 타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루수에 비해 먼 거리를 송구하기 때문에 강한 어깨가 필요합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포지션인 만큼 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수비 쪽에서는 유격수가 타구가 제일 많이 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각 팀마다 그런. 유격수는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한 상황에서 맞은 중심 타석. 자칫하면 비기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유격수 손시현 선수가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잡아내며 깔끔하게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유격수 자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수비의 폭입니다. 그 폭. 그러니까 3루수나 1루수보다 2루수보다도 폭이 가장 넓은 자리가 유격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유격수라는 거는 약 40m 정도 이상의 그 순간적으로 송구할 수 있는 강견을 가져야 되고, 투수하고 외야수하고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위치죠. 또 내야만이 아니라 외야까지도 코치님을 확인하면서 위치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선수들이 유격수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격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강한 어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내야수 중에서도 그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리드할 때 위치 선정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3루수나 2루수를 보면서, 그리고 외야의 위치도 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라운드 안에서 사령관 역할을 하는 선수가 유격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3 시즌 1군에 진입한 NC는 실책으로 경기를 내주기 일쑤였습니다. 총 77개의 실책으로 리그에서 3번째 많은 실책을 기록했는데요. 팀 수비율은 9할 8푼 3리, 9개 구단 중 8위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을 하게 되면 바로 게임이 엎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듯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이라는 건 0.01이 아니라 정말 100%가 승패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투수가 완벽하게 던지면은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그만큼 투수가 던지는 만큼 야수가 도와주지 못하면은 게임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겠죠. 2014 시즌 NC는 이종욱 선수와 손시현 선수를 FA로 영입했습니다. 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영입이었지만 특히 손시현 선수의 영입에 대해선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손시현 선수의 2013 시즌 WAR이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WAR 7.11로 리그 1위였던 최정 선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없을 때 딴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몇 승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일 타격이 큰 팀이 이제 넥센이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넥센의 유한준 선수, 박병호 선수, 거기에 손승락 선수가 빠졌을 때 1년에 30승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넥센을 올 시즌에 가장 약한 팀으로 생각을 했는데, 2013 시즌 유격수 중 WAR 1위가 5.55를 기록한 강정호 선수였습니다. 공수주에서 맹활약하며 넥센의 창단 첫 가을 야구를 이끌었던 장본인 있죠. WAR은 공격적인 부분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타격이 좋은 선수의 기록이 높습니다. 아무리 WAR이 높은 선수라 할지라도 수비 실책으로 인해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WAR이 높지 않았던 손시현 선수. 그러나 그에게 보이지 않는 승리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손시현 선수와 이종욱 선수가 가게 되면 센터 라인의 강화가 되고, 두 번째는 리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유격수와 센터가 생긴다는 건 내 외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시현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경기에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2014 시즌 실책 6개, 수비율 9할 8푼 5리로 유격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NC는 팀 수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3 시즌 리그 평균보다 많던 실책은 2014 시즌에 리그 평균보다 5개 적은 72개를 기록한 것이죠. 1년에 쇼스타이 하는 실책이 거의 한 20개 이상이 넘어갑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손시현 선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인 WAA인데요. 수비 능력으로 얼마나 승리에 기여했는지 알아보는 기록입니다. 2014 시즌 손시현 선수의 WAA 1.105,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NC는 박민우 선수가 신인급 선수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손시현 선수가 리드해주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수비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수비율이 높아지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투수의 평균 자책점을 떨어뜨리는 거죠. 야구를 보는 색다른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 실책. 상대팀의 실책이 우리 팀에게 행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정작 실책을 한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에라하면 진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에라를 하면 카메라가 저를 잡겠죠? 그럼 저는 카메라를 피해야겠죠. 카메라를 피하면 또 관중석에 팬들이 워낙 많고 벤치로 보면 또 코치님들이나 이렇게 선배님들이 쳐다보고 계시고 이걸 어디에 둬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글러브에 줍니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실책. 실책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본. 수비는 무조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덕도 기본적으로 하고 송구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 화려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플레이가. 야구의 기본이 수비라면 수비의 기본은 잘 잡고 잘 던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포구에서 정확하게 던져야만 실수 없이 아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타구 처리는 최대한 낮은 기마 자세로 몸의 정면, 중앙에서 해야 합니다. 포구할 땐 되도록 두 손으로 받고 반드시 글러브 속의 공을 확인한 후 다음 플레이로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송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잡으라는 소리가 자꾸 이 던지는 이 연결 동작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운데거든요. 옆에서 하는 것보다 옆에서 하거나 이쪽에서 하면은 그만큼 에라 할 수 있는. 바운드된 공을 잡는 데에도 요령이 있는데요. 타구가 가장 높게 튀어 올랐을 때, 정점에 도달했다가 내려올 때 과감하게 타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포구를 잘 하려면은 타구가 이런 식으로 바운드가 온다면은 떨어지는 지점에서 잡아야지 제일 실수가 없고, 반면에 튀어 오르는 자리에서 잡게 되면은 그때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 동작, 송구까지의 연결 동작이 얼만큼 자연스럽게. 야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 송구에서 실책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공이 목표를 지나쳐 빗나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송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공을 던지는 손이 정확하게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캐쳐의 볼배합 사인도 알아야 돼요. 수비폭이 좀 넓어지려면은. 변하고 오면은 좀 당겨지는 타자. 몸쪽 던지면은 타구가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먼저 유격수나 이루수는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는 부분도 먼저 있어야 되고요. 넓은 범위를 수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입니다. 타자의 성향을 파악해 타구의 방향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하죠. 타자 테임즈의 타구가 오른쪽에 안타. 당겨치기를 좋아하는 테임즈에 맞춰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처럼요. 예측 수비의 중요성. 아무래도 힘 있는 타자만은 땡기는 타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수비 위치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타자의 이제 스윙 궤도를 보고 타구 이제
그 방향을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판단을 세우고 있죠. 타자들도 자기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스윙 궤도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리고 투수가 던지는 궤도가 또 다 틀릴 거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타자는 이 궤도니까 이 투수가 이 궤도로 던지면 어느 방향으로 오겠다. 어느 정도는 이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타구를 예측하기 위해선 타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타석에 테임즈 선수가 들어서자 내야수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당겨친 안타 비율이 50%가 넘는 테임즈 선수. 오른쪽 그러나 야수 정면. 결과는 2루수 직선타로 아웃. 1루에 가까운 외야로 이동한 2루수 정면으로 타구가 날아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NC의 테임즈 선수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삼성의 최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극단적인 시프트를 쓰긴 쓰는데 성공을 하면은 기분 좋겠지만 만약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타구가 가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던 스캇. 스캇의 자신의 이를 파악한 두산은 극단적인 시프트를 펼쳤는데요. 2루수는 1루수 쪽으로, 유격수는 중앙 외야, 3루수는 유격수 위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캇은 번트를 시도해 어떻게든 출루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4번 타자가 번트를 댔다는 건 상대방의 수비로 인해 압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상대 타자에 따라서 상대 타자가 풀히터냐 아니면 밀어치는 타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확률을 놓고 보는 거죠. 투수를 포커스로 두고 본다면 투수들이 던졌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볼들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타구를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포수의 볼 배합에 따라 투수의 구종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타구가 뜬공이 될지 땅볼이 될지 예측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격수는 포수의 사인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타구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비수들의 위치까지 조정합니다. 타구 방향 예측은 안정적인 수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 투수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타구의 각도, 궤도, 그 구질이 만약에 싱크라고 하면은 땅볼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바운드를 샀다 하고, 중요한 거는 첫 바운드를 빨리 읽어야 됩니다. 첫 바운드 컸을 때는 대시를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 첫 바운드가 맥혔거나 늦었거나, 그리고 앞에서 맞았거나 뒤에서 맞았거나, 그걸 맞는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아무튼 첫 바운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바운드랑 첫 타구 맞았을 때. 2015 플레이오프 1차전. 8회까지 투구수 100개로 한 점도 내주지 않은 리퍼트. 원아웃 주자 1루. 병살 플레이 하나면 이닝을 깔끔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만의 시프트를 펼친 오재원. 1, 2루 간으로 날아간 날카로운 타구. 그렇게 두산은 리퍼트의 완봉승은 물론 플레이오프 1차전의 승기를 가져갔는데요. 자신만의 수비 시프트로 자리 이동을 한 2루수 오재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보통 베테랑 선수들이 유격수나 2루수, 특히나 2루수를 많이 보는데 2루수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볼 처리뿐이 아니라 외야에 공이 나가게 되면 이제 릴레이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격수나 3루수가 던졌을 경우에 백업도 가야 되고, 포구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뛰어난 송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2루수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중을 갖고 타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루수는 공을 정확하게 잡아 토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요. 잘 받아쳤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1루에서 홈까지 달리는 주자. 중계 플레이 중심에 있던 2루수 정근우의 선택은 홈승부였습니다. 외야 중간까지 나가 있던 2루수. 홈까지는 먼 거리였지만 원바운드로 정확하게 송구해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를 잡았는데요. 공수주 3박자를 고루 갖춘 정근우는 특히 수비 속도에서 놀라운 기록을 보여줍니다. 2015 시즌 10회 이상 더블아웃을 만들어낸 선수를 대상으로 수비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463 경살 부분에서 정근우가 타구와 접촉한 순간부터 송구한 공이 유격수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3초로 리그 1위. 정확한 판단과 빠른 포구, 송구 속도가 팀의 위기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2루수의 보직은 어렵습니다. 항상 공 둥그기 때문에 항상 타구가 다 같은 타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항상 다른 타구 그리고 뭐 강약 조절도 다르고 좌우 이런 것도 다르고 하니까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쉬워 보이긴 한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쉬운 보직은 아닌 것 같아요. 1사 2루 상황. 1, 2루 간으로 빠질 법한 타구를 재빠르게 잡아 정확하게 송구한 이루수. 최정민의 호수비로 2루 주자는 홈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팽팽한 1점차 승부에서 1타점보다 값진 수비로 김강현의 100승째를 도운 셈이죠. 그러한 안타인데 이걸 막아줬고 일단 훈련량이 많을수록 이제 타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늘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그런 바운드에서는 크게 뭐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저는 몸으로 막는다는 생각으로. 이루수는 달려오는 주자를 등을 지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주자를 보지 않고 더 병살타를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수가 어떤 병살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려운 애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13 시즌 전년도 6위팀 넥센은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견고해진 수비가 큰 몫을 했는데 그 중심엔 주전 이루수 서건창이 있습니다. 서건창은 중요한 고비마다 홈런보다 값진 수비로 안정감 있는 내야 수비를 이끌고 상대팀의 득점 기회를 끊어냈습니다. 서건창의 장점은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타구를 정확하게 포구하고 송구하는 것인데요. 이루수가 굉장히 깊게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외야하고 내야 중간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빠지는 타구는 역동작으로 잡아서 던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루수와 유격수의 호흡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루수와 유격수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유격수 강정호에게 내줬거든요. 저는 그때 세이브 판정이 됐지만은 그런 플레이가 벤치에서 이제 지시가 나가기 전에 선수들끼리 미리 그런 플레이를 생각하고 그런 플레이를 자연적으로 그거를 했다는 거기에 저는 굉장히 저는 내야 수비의 핵심 키스톤 콤비입니다. 결국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의 꽃은 더블 플레이거든요. 그 더블 플레이를 제일 많이 하는 선수들이 유격수와 이루수고 또 견제라든가 여러 가지 번트 플레이를 할 때도 가장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선수들이 유격수와 이루수이기 때문에 변하고 타격. 센터라인 중에서도 핵심의 위치 이루수와 유격수 이들을 키스톤 콤비라고 부르는데 두 포지션 모두 득점권의 관문인 2루 베이스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야구에서의 흐름은 그러니까 수비 측면에서 보면은 이 더블 플레이, 병살타 유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 흐름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거든요. 키스톤 콤비의 으뜸은 병살 플레이에 있습니다. 유격수 정면이나 좌우로 강하게 날아오는 타구에는 유격수, 이루수, 일루수로 이어지는 6-4-3 병살 수비가 펼쳐지는데요. 타구에 빨리 다가가 잡고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4-3 병살은 3루수가 공을 잡아 2루수, 1루수로 연결시키는 플레이인데요. 특히 3루수는 빠르게 날아오는 타구를 잡아 강하고 정확하게 송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1루 투아웃 더블 플레이. 그 타구를 미리 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타구를 많이 잡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 속도라든지 그 타구에 대한 왔을 때 저도 모르게 해야 되는 몸이 반응한다고 해야 되나? 먼저. 우타자가 친 타구가 빗맞거나 좌타자가 끌어친 타구가 내야로 향하면 이루수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루수가 잡은 공을 유격수가 2루에서 커버해주면 이루수, 유격수, 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 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병살 플레이 같은 거 이제 할 때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타이밍에 내가 유격수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수가 움직여주고 그런 부분 쪽에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니까 키스톤 콤비가 잘 맞춰져야지만 결국은 교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눈빛으로 주자가 뛰거나 이제 도루 같은 상황에 눈빛으로 원래는 유격수가 들어가기로 했지만 스타트를 못하면서 이루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더블 플레이 할 때 송구가 조금 미스가 났을 때
눈빛만 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감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룸메이트들을 유격수하고 이루수로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내야 수비의 핵심 이루수와 유격수. 그래서 피스톤 콤비에게는 뛰어난 수비 능력과 함께 교감이 중요합니다. 같이 맨날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시합 중에 이렇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고 하면 그냥 사인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매구매구마다 눈을 마주쳐야죠. 네. 이 세컨 포지션하고 눈을 마주치고 주자가 나갔을 시에는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최고의 피스톤 콤비는 철벽 수비를 통해 팀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수비도 습관이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스를 코핸드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토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백토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토스보다 이 토스가 많다.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루수가 이게 대처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루수는 앞쪽을 원하는데 토스를 유격수는 약간 뒤쪽으로 오다 보면은 거기서 약간 뭐 미스는 안 나오겠지만 엇박자 나면 타자 주자는 한 발 두 발 차이로 그렇죠. 더 빨리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란 거는 상대 선수가 이제 조금 더플레이 과정에서 볼이 이제 좀 미스가 왔다 하는 거를 잘 커버를 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흡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08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대한민국이 한 점 차 앞선 3대2. 9회 말 1사 주자 만루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안타 하나면 끝내기 역전패 위기.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9회 말 1사 주자 만루에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병살 플레이였습니다. 쿠바 최고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투수 정대현의 3구째를 잡아당긴 구리엘. 이제 수비수는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실책이 많이 없을 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러면 진짜 정말 발이 안 떨어지거든요. 자기한테 공이 오면 이게 다다닥 가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말 이게 몸이 붕 떠있는 느낌으로 다리가 잘 안 움직이고. 근데 그때는 그 공 날아가는 그 궤적이 그 애가 그 타자가 나오는 궤적이 나한테 딱 올 것 같더라고요. 치기 전에 나한테 딱 올 거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국가대표 유격수 박진만 앞으로 타구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했는데 고영민 선수가 조금 이제 스텝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고영민 선수가 스텝이 꼬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왼발 베이스를 밟고 던져야 되는데 오른발로 밟아갖고 짧은 스텝으로 이제 런닝 스로우로 가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했다고. 스텝을 해서 고영민이 빠른 볼을 던지면 그냥 그 순간이 확 지나갈 텐데 런닝스로를 하다 보니까 볼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비비비 이렇게 가는. 그때 이승엽 선수도 1루에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야, 쟤는 고영민이는 정말 강심장이다. 그 상황에서도 런닝스로를 해서 1루에서 죽인다. 유격수, 이루수, 1루수로 이어지는 6-4-3 병살 플레이.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 고영민 선수가 딱 던지는데 죽었어요. 그 순간 보면서. 근데 잊어버렸죠. 그게 끝나고. 그래 나가 얼싸안고 정 선수는 좀 울고 막 이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수도 돌아와가지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미치. 근데 그게 다른 선수 같으면 안 되는데. 근데 고영민 선수의 전매 특허예요. 근데 그렇게 던져도 공을 세게 던질 수 있는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좋은 수비수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바로 1&2에서 현역 시절 박진만과 함께 국가대표 유격수로 활약한 김민재. 그 누구보다 수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좋은 수비죠. 지금 야구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많죠. 그래 수비를 잘하면 야구를 오래 할 수 오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DH다, 나이 들었다 이렇게 배팅이 약해지면은
설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수비를 잘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대수비 1이닝 2인이라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수비를 잘하게 되면은 일단 자기 포지션이 생기면은 시합 출장할 기회가 많이 생겨요. 감독님이나 코칭 스텝 쪽에서 보면은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훨씬 필요하죠. 팀에서 보면. 2015년 8월 한화 이글스의 4번 타자 김태균은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의 코스가 우중간에 시즌 100번째 안타, 역대 4번째이자 자신의 11시즌 연속 세 자릿수 안타 기록이었는데요. 그리고 박한희 선수에 이어서 같은 날 KT의 5번 타자 박경수 역시 기록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좌중간 멀리 박경수의 시즌 17호 홈런. 이 홈런으로 박경수는 시즌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17호 홈런. 김태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데뷔 13년 만에 거둔 첫 번째 세 자릿수 안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4년 차예요. 14년 차입니까? 예. 나이 젊은 겁니까? 나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나이 많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현재 지금 프로야구 지금 선수들이 가장 빛을 보는 나이가 30대 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구 타격 왼쪽입니다. 2015 시즌 박경수는 자신의 야구 인생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박경수의 스리런 홈런.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으로 장타력을 과시했고 전 구단 2루수 중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 WAA 1위. 아웃입니다. WAR을 통해 본 연도별 공헌도로도 2015 시즌 박경수의 활약은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수비율 역시 9할 9푼 1리로 모든 팀 2루수 중 1위. 마법이라도 부리듯 박경수는 13년 만에 전혀 다른 타격과 수비로 신생팀을 이끌었습니다. 원체 뭐 내야수들 같은 경우는 키스톤 콤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유격수를 보고 있는 기혁이 형이 워낙 제가 플레이를 잘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요, 사실. 그래서 저 또한 더 많이 편안하게 하고 있죠. 완벽한 호흡으로 유격수 박기혁과 함께 키스톤 콤비의 역할을 해낸 박경수.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었는데요. 플레이 같은 경우 463 플레이 같은 경우에 저 혼자만 빨리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저도 잡고 나서 토스를 하든지 송구를 할 때 상대방이 최대한 편안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위치에다 공을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강하게 간다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볼이 안 간다든지 그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플레이를 해주니까 다음 플레이를 연결시켜주니까 저에 대한 그런 조그만 실수가 가려지는 거죠. 이루수 박경수가 한 템포 느리게 타구를 잡더라도 유격수 박기혁이 더욱 빠르게 송구한다면 완벽한 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키스톤 콤비가 얼마나 견고한 호흡으로 탄탄한 능력으로 수비하느냐에 따라 팀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기대를 물론 받고 들어왔지만 포지션 자체가 내야수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조금 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2003년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LG에 1차 지명된 박경수. 대단했었죠. 그 박경수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홈런 타자의 대형 유격수였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됐었던 것 같아요. 고교 시절 괴물 타자이자 유지현의 뒤를 이을 대형 유격수로 주목받았지만 프로 무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력도 주목받지 못했고 타율은 단 한 번도 3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고 많은 계약금을 받고 온 선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들리거든요. 쉽지 않은 승부를 했고요. 9번 호수비를 했더라도 단 한 번의 실책으로 질타를 받는 내야수.
게임 끝나고 집에를 이제 가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스무스무대는 그런 걸 있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쟤는 왜 일본에 있는 거야 도대체? 뭐 백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딱 차에 타서 한 10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신생팀 KT 위즈에서 반드시 반전이 필요했던 선수들. 박경수 역시 그랬습니다. 1회 초 2사 1, 2루에서 터진 김상현의 홈런으로 창단 축포를 쏜 KT. 기선 제압에 성공한 것도 잠시 실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뼈아픈 실책으로 이어진 개막 2연패. 초반 분위기는 잡았지만 롯데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초반에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팀 내 그래도 주축 선수로서 야구인들이나 팬분들한테 그게 들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그게 조금 더 빨리 정립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경험이 중요한 프로 무대. KT는 신생팀 한계를 노출하면서 연패에 시달렸고 잦은 실책으로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박경수는 팀과 함께 부진했습니다. 타격과 수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요, 연관이 있죠.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타석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내야수가 실책을 하고 나서 타석에 들어갈 때는 정말 큰 짐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주눅든 분위기 속에서 방망이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경수는 팀의 연패와 함께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경수 선수는 과감한 선수예요. 제가 보는 모습은. 근데 그 과감함을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한 거지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고 선수였고 타석이나 수비에 나가서 본인이 다 진두지휘하는 슈퍼스타였는데 막상 프로에 들어왔는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수가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그때 되게 힘들었죠.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프로구나.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거센 반격이고요. 바깥쪽 11번의 패배 후 얻은 승리. 12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신생구단 KT. 11번의 패배 이후에 승리를 맛본 KT의 두 번째 도전. 바깥쪽으로 가라앉습니다. 볼입니다. 3대3 동점 상황에서 맞은 4회 말 투아웃 주자 말루. 직업 자체가 저희는 뭐 결과로 평가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석엔 이전 타석에서 홈런을 친 유한준이 들어섰습니다. 자, 내야 쪽 높게 뜹니다. 애매한 위치. 어떻게든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했던 박경수. 이런 상황에서 박경수마저 이루수 박경수가 중견수와 충돌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일단은 머리에 충격을 받고도 다시 일어선 박경수. 그리고 중심 타선으로 연결됩니다. 5회 초 만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밀어내기로 이 점수는 KT의 창단 첫 연승을 만들어냅니다. 첫 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팀이나 마운드에서 던지는 투수한테 안정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안정감을. 그래서 던지고 나서 그쪽으로 타고 갔을 때 됐어 라는 투수가 그런 생각을 듣게 된다면 공격과 수비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동시에 쫓아갑니다. 분명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격만큼 수비가 중요한 이유는 야구는 팀워크가 필수이기 때문이겠죠. 야수들의 호수비는 투수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1루에서 잘해줬 아웃입니다. 잘해줬어요. 박경수 선수가 빠른 수비진의 활약은 선수단이 움직이는 활력인 동시에 에너지인 셈이죠.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게 기본이에요, 기본. 수비는 기본기만 잘 돼 있고 또 기본적인 것만 잘 되면 부담감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책임감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수비 차례가 되면 모든 야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팬들은 화려함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야수의 화려함은 기본에서 나오는 것. 누가 기본기를 갖췄느냐에 따라 화려함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비는 에너지다.